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전 세계에서 1,49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인구 500명 중 1명꼴입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단일 국가로서 누적 사망자 100만 명 돌파는 미국이 처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감소 속에서 미주 지역은 오히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1년 사이 코로나로 인한 아시아계에 대한 불신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양적 긴축도 다음 달부터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 전 회장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자이언트 스텝, 즉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은 적극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뉴욕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이자율 0%로 다운페이먼트를 대출해주고 대출금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공개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연체 렌트비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 신청과 지원을 돕는 단체로부터 38만 5천 달러의 그랜트를 받게 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무역관이 주최하는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타운 내 피오피코 코리아타운 도서관 주차장을 주민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LA시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원이 부족하고 정부의 투자도 미약한 도시로 꼽혔습니다. LA시의 공원 수준은 전국 100대 도시 가운데 78위로 하위권에 그쳤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19,000건이 늘었습니다. 셀프 세금 보고 텍스 서비스인 이 터보텍스가 무료라는 광고와는 달리 유료 결제를 유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터보텍스 측은 1억 4천만 달러를 환급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징둥을 비롯한 80여 기업이 증권당국의 상장 폐지 예비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파견할 세컨드 젠틀맨을 포함한 모두 8명으로 구성된 축하 사절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밀리면서 사실상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 대통령을 보좌하게 될 비서관들이 1차로 발표됐습니다. 정책조정기획관실을 새로 만들고 검찰 출신들을 전면에 내세우는데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사를 비롯해 몇몇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와 마이애미 히트가 각각 댈러스와 필라델피아를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NHL 플레이오프에서는 LA 킹스가 에드먼튼에게 0대6으로 완패하고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은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간의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폭이 상당히 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결과를 소화하면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66.3원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5월 5일 목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서 1,49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차를 고려하면 많게는 1,70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란 점을 고려하면 500명 중 1명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신규 사망자 수치의 코로나 환자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의료 체계 부담 가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다른 질환 환자 등 간접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WHO는 이같이 숫자가 많아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 숫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첫 코로나 확진자가 확인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단일 국가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 미국이 처음입니다. 2위 브라질이 66만 명이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도 미국입니다. 사망자 100만 명은 미국에서 10번째로 큰 도시 산호세의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사망자가 나온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기 허술한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NBC 방송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사업체들에게 직원과 고객을 위한 보건수칙 준수와 안전한 환경 조성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용주들에게 직원들의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거나 백신을 접종하고 또 치료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열체크 같은 검사를 실시하고 또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알맞은 마스크를 제공하며 감염자 발생과 격리 조치에 대한 내규를 알리고 환기 개선까지 상식적인 조치들을 취해달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특히 모든 사업장에서 동료나 고객 등 타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실내에서 일하는 직원에게는 의료 등급의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고 코로나에 노출된 직원에게 근무 시간 중 무료로 검사 제공을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바바라 페레아 보건국장은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온라인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여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전히 팬데믹은 끝난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각종 변이의 하위 변종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역 조치 내릴 시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집 밖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이나 부스터샷을 맞았어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공공장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실내 이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위 변종에 감염돼도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역수칙 준수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감염이 2,4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누적된 감염자 숫자는 288만 2,279명으로 300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숫자는 전날보다 12명이 더 늘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도 5명 증가했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어제 하루 모두 5명이 확인됐습니다. LA 지역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이 기세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남아공에서 확산되고 있는 BA4와 BA5에 대해서도 현재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감소세 속에서 일부 지역에는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했다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집계 발표를 했는데 그중 한 곳이 미국입니다. 최근 미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 하위 변이 한국, 독일 이런 순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규 사망자는 감소한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신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인도, 러시아, 프랑스 등에서 많은 신규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 623만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전해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1,490만 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델타 같은 기존 변이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속의 전염병 전문가 연구진이 매사추세츠의 코로나 환자 13만여 명의 입원과 사망 정보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연구진은 변이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란 변수, 이 교란 변수가 코로나 확산 초기와 크게 달라졌고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차이를 반영해야만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연구에서 주목한 이 교란 변수는 새로운 백신과 치료 도입, 다양한 공중보건 전략 시행과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환자의 취약성을 비롯해 다른 질환 수를 나타내는 동반 질환 지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확진된 환자 13만 1,174명의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전체 환자를 확진 시기에 따라서 2020년 가을과 2021년 봄, 델타 확산기,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기 등 모두 4개 그룹으로 나눴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에 확진된 환자를 오미크론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렇게 4개 그룹을 단순히 비교한 결과 오미크론 환자 입원율은 12.7%로 델타를 비롯한 그 이전 3개 그룹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란 변수를 환영한 위험 수준은 달랐습니다. 오미크론의 입원 위험성은 2020년 겨울보다 약간 높았고 2021년 봄보다는 약간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에 대해서 변이 종류와 무관하게 비교 기관들의 입원과 사망 위험성이 거의 동일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새 아시아계에 대한 불신이 크게 높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악시우스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변화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 연대를 이끄는 모임이라는 이 비영리단체가 미국의 성인 5,11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게서도 코로나 사태의 세계적 유행과 관련한 책임이 조금이나 있다라고 답한 미국인은 21%로 지난해 11%에서 10% 증가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미국보다 자신의 출신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다라고 생각한 미국인은 33%로 나타났습니다. UC 샌버나디노 증오극단주의 연구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 범죄가 전년도보다 339%가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국 사회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소속감도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5월 5일 목요일 남겨진 날씨입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남가주 하늘 다소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거치면서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년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내일보다 맑은 날씨 보이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8도,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1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7도, 해안 지역은 67도 56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59도, 낮 최고기온은 78도로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는 매콤한 치킨의 완결판, 맥도날드 스파이스 치킨과 너겟을 즐기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6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카플레인에 고장난 승용차 한 대에 멈춰 있습니다. 605 사우스 선상입니다. 워싱턴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2번 이스트 선상에서 405 놀스로 연결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5, 이 시대의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5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년 연속 인구 감소세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새로운 인구 통계학 통계를 시작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 주 원인은 이민자 감소, 출산율 감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회사마다 재택근무가 도입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타주로 이주하는 주민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집값, 높은 생활비 부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한인들이 거주하는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각각 7만여 명이 타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나파, 샌마테오, 샌프란시스코, 벤츄라 등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타주로 이주했습니다. 이민자 수 감소도 눈에 띕니다. 캘리포니아로 유입된 이민자 수는 총 4만 3,300명으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연평균 14만 명에 달하던 이민자들이 캘리포니아로 넘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이 급감한 것이 주요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생활비와 주택비가 오르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경우 그 경우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가격과 임대 렌트의 경우 50개 주 중 뉴욕주와 함께 1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3월 기준 캘리포니아 내 단독주택 판매 중간가는 84만 9,080달러로 전년 대비 10.1%나 증가했습니다. 재무부의 수석 인구 통계학자 월터 슈엄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자가 늘어났고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회사에 고용돼도 이주할 필요가 사라졌으며 타주에 살더라도 캘리포니아 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고용주가 원격 근무를 허용할 경우 캘리포니아로 유입되는 인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상승으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고용인들이 현저하게 낮을 것이다 라고도 예측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퍼스트 홈바이어들에게 이자율 제로로 다운페이먼트를 대출해주고 대출금도 일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가주에 치솟는 주택가격과 주택난 속에 첫 주택 장만에 어려움을 겪는 퍼스트 홈 바이어들을 돕기 위해 가주 정부는 지난달 폴기버블 에큐리 빌더론 프로그램을 론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가격의 최고 10%까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후 5년 이상 이 주택에 거주하면 주니어 론을 탕감받게 됩니다. 주택 구입자의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대출금 일부를 되갚아야 합니다. 다운페이먼트 대출금 이자율은 0%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치솟는 가주의 주택 가격과 매물 부족 속에 첫 주택 장만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주기 위해 지난달 이 프로그램을 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 대상은 첫 주택 구입자로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거주할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중간 소득 수준의 80% 미만인 주민들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위치에 따라 자격 소득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데 LA 카운티 기준으로 보면 연소득 68,880달러 이하의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주택은 싱글 유닛 단독주택 혹은 콘도 등으로 게스트하우스나 그래니 유닛이 있는 주택도 포함됩니다. 자격이 되는 주민들은 홈바이어 카운슬링 단체로부터 교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877-922-5432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의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탈 주택 중 3분의 1이 불법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가 단속 강화에 나섭니다. LA 시의회는 무허가와 조례 위반 등이 심각한 단기 렌털 시장에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90일 이내에 단속 강화를 위한 사전 조치를 주문했는데 조례를 어긴 호스트에 대한 규제, 소환부터 기소까지 제재, 다른 도시들의 규제, 그리고 단속 현황, 에어비앤비 관련 업체와 데이터 공유 전략, 구체적인 데이터 수집 전략, 그리고 부처별로 산재한 관할권 통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LA시 개발국은 90일 이내에 시 전역의 주택 중 단기 렌털 라이센스 보유, 갱신, 연장에 관한 데이터를 준비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국 주정부 가운데는 처음으로 가상화폐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규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 행정명령을 통해 가상화폐 산업계의 혁신을 증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제의 틀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가상화폐 기술을 주정부와 공공기관 내에서 활용하고 연구와 인력 양성, 인프라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첫 번째 목표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기업을 위한 투명하고도 일관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혁신의 글로벌 허브이며 우리는 우리 주가 이 떠오르는 기술로 성공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연방정부 기관들의 가상화폐를 광범위하게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늦어도 6개월 안에 가상화폐를 육성하면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같은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AT&T가 오는 6월 1일부터 언리미티드 모빌 쉐어 플랜을 최대 $12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이동통신 비용은 지난 5년간 변하지 않았는데 AT&T를 시작으로 동종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이 요금 인상에 동참하게 될지 알아보는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T&T는 가격 상승을 원하지 않을 경우 더 유동적이거나 싼 플랜이 있으니 자사 플랜 종류를 알아보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페어가 오늘 개막합니다. 지난 1922년부터 시작된 LA 카운티 축제가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고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다라는 주제로 올해 LA 카운티 페어는 이달 30일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진행됩니다. LA 카운티 페어는 보통 더 늦게 개최돼 왔지만 더운 날씨를 감안해 올해 5월로 변경됐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한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외 타운내 소식 이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나흘 동안 한인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열립니다. LA 총영사관과 코트라 LA, 잡코리아 USA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았으며 미 서부 지역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인 구직자 대상 취업 박람회입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미 전국으로 대상으로 하며 구직자들에게는 취업 역량 제고와 취업 기회 확대, 구인 기업들에게는 편리하고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개최됩니다.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 행사는 LA, 뉴욕, 디트로이트,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해 미 전역을 대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으로 총 100여 개의 기업과 2천여 명의 구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특히 코트라에서는 글로벌 취업관을 별도로 운영해 J1, OPT, H1B 등 비자 지원이 가능한 기업 80여 개를 모집하여 유학생 등 한인 청년들의 비자 문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온라인 취업 박람회 웹사이트 잡코리아usa.com/코트라를 이용하면 구직자들은 이력서 접수부터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100%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용 매칭 지원 외에도 유학생들과 한인 구직자들을 위한 다양한 웨비나를 제공하여 미국 비자별 취업 전략과 법률 상담, HR 전문가가 들려주는 취업 선곡 전략 등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행사가 다수 준비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이나 잡코리아 USA 전화 213-484-1004번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구직자들은 잡코리아usa.com/코트라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 식료품과 밀키트 배달업체인 로켓카트가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해 새로 론칭한 한국 밀키트 서비스의 5월 매출 수익의 20%를 비영리 단체인 한인가정상담소와 칠드런 어드포커시 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시행되는 프로젝트 아워 칠드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 캠페인은 아시안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고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칠드런 어드보커시 센터에 전달될 기금은 아동학대 예방 브로셔의 아시아권 언어 번역 작업과 아동 성학대 방지 프로그램에 아시안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인가정상담소에 전달될 기금은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로켓카트의 폴김 대표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딸들이 셋이거든요. 이 아동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 조직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코미디언 PK, 뮤지션 데이비 최 등의 인플루언서들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고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로켓카트는 남가주 일원에서 한국 식료품과 반찬, 농산물, 육류 등을 대상으로 다음날 아침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식료품 배달업체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PD는 오늘 새벽 0시쯤 650 사우스 스프링 스트리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남성 3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들이 펜타닐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고 아파트에서는 펜타닐로 보이는 약물과 함께 약물 용품도 발견됐습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가운데 한 명이 이 펜타닐에 노출돼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상태가 안정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펜타닐은 몰핀보다 최고 100배가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진통제입니다. 최근에 남가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 걸쳐 펜타닐 과다 복용에 의한 사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토바이 관련 교통사고가 약 지난해 6,500여 건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의 80%에서 부상자가 나왔고 328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낮 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도로에 오토바이 운전자들 크게 늘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시가 인구 수에 비해 공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의 투자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의 전반적인 공원 수준은 전국 100대 도시 가운데 하위권에 그쳤고 심지어 매년 순위가 후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공투지의 올바른 사용과 효율성, 공익성 등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비영리 기관인 Trust for Public Land가 최근에 발표한 2022년 미국 100대 도시 평원 평가조사에서 LA가 78위에 그친 것입니다. LA는 지난해 71위로 하위권을 역시 기록했지만 올해는 그보다 더 순위가 더 떨어져 78위라는 오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LA시는 뉴욕에 이은 인구 2위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에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공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 공원이 있는 LA 주민의 비율은
51%로 절반에 해당하는 주민들만 공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한인타운 한복판인 이 칠가와 옥스포드의 피오피코 도서관, 잘 아시죠? 피오피코 코리안 도서관 주차장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새로운 미니공원은 공원을 비롯해서 녹지 공간이 부족한 LA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이 공원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LA시 산하공원국은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LA 공공도서관, LA 시설국 등 3개 기관이 공원 설립을 위한 공사 및 운영 계약을 이달 중에 체결할 계획입니다. 1,550만 달러를 투입해 새로운 2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차장은 이제 지하로 들어가서 도로 주변에 차량 25대 주차 시설이 들어서는 등 도서관 방문자를 위한 총 79대의 주차 시설도 조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LA 시정부는 칠가와 호바트 부지 한 블럭을 코리아타운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했지만 이 부지 매입이 무산되면서 지금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LA 시정부는 피오피코 도서관 공원 신축과 관련해 지난 3년간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한인타운 노숙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원이 다시 노숙자 텐트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시정부가 공원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강력한 치안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민들은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연체 렌트비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캘리포니아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38만 5천 달러의 그랜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나 또 독감 백신의 홍보와 접종과 관련해서도 12만 달러를 받게 돼 앞으로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에라 건강재단이 연방 주택국에서 자금을 받아 렌트비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와 신청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해 나눠주는 가운데 이 그랜트 대상에 LA 한인회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10개뿐이며 한인 단체로는 LA 한인회가 유일합니다. 또 LA 한인회는 CDC 재단으로부터 12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때문에 코로나나 독감 백신 접종 행사 개최와 백신 관련 정확한 사실 홍보 등의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기 인터넷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터보텍스, 너무나 잘 아시죠? 터보텍스 또 세금 보고 시즌만 되면 여기저기서 광고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터보텍스의 모회사 인투이트가 허위 광고로 고객들에게 불공정한 가격을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 1억 4,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440만 명 중에 37만여 명의 캘리포니아주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투이트사가 터보텍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무료 세금 보고할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나중에 결국 세금 보고할 때는 유료 가입을 해야 하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년간 고객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대로 인투이트를 상대로 터보텍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위 광고를 내보내 납세자들을 오도한 인투이트사가 44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인투이트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터보텍스의 무료 에디션을 사용한 44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인당 30달러씩 3년 내내 터보텍스 2016, 17, 18년 3년 내내 터보텍스를 이용했다면 최대 9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아모토스 아메리카가 올류 스포티지, 스포티지 X 프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시승회를 지난 3일 헐리우드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아가 지난 3일 새로운 스포티지 차량인 스포티지 X 프로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시승회를 할리우드의 퍼시픽 디자인 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승회에서 선보인 차량인 스포티지 X 프로는 2023년 서브 콤팩트 SUV 차량으로 더욱 다양한 올뉴 X라인 모델들과 스포티지 X 프로 모델들로 생산된다고 합니다.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무게 있는 요소들이 적용되었으며 2.5리터의 i4 엔진들과 새로운 8개의 자동 트랜스미션을 통해 마력을 늘렸습니다.
스포티지 X 프로에는 3D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라이브 피드 블라인드 스팟 뷰 모니터 등을 비롯해 8개의 스탠다드 어드밴스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아 코퍼레이트 커뮤니케이션 부처 제임스 벨 디렉터는 이번에 선보인 모델은 지난 모델에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ow in its fifth generation, it's really the car that helped kick Kia off in the United States market back in 1994. I think this new generation is going to be more technical, better fuel efficiency, electrified options, and a much bigger interior. 또 다른 차량인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새롭게 디자인된 스포티지 SUV 차량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227HP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갤롱당 최대 43마일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드라이빙 레인지는 500마일 이상입니다. 8개의 스탠다드 어드밴스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됐고 12.3인치의 듀얼 파라노믹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임스 벨 디렉터는 기아 딜러십을 찾아 새 모델을 만나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I think the best advice I would have is come to a Kia dealership. We have a fantastic lineup of SUVs now, from the Seltos, we'll even start with the Soul, to the Seltos, now to the Sportage, to the Sorento, and up to the Telluride. So 스포티지 X 프로의 가격대는 25,990달러부터 시작되며 올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가격대는 27,29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보다 청구 건수가 19,000건이 늘었습니다. 이 한 주에 19,000건의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늘은 것은 이 같은 증가폭은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0만 건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중순 이후 역시 최고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 이전 기록인 22만 5천여 건에는 못 미치는 좋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월 평균 54만 개 일자리가 창출됐고 실업률은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2단계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시중에 돈줄을 재는 양적 긴축도 들어가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 잡기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0.75에서 1%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통상 0.25%포인트 올리는 연준이 0.5%포인트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입니다. 연준은 그러면서 앞으로 두어 번 더 0.5%포인트 인상 단행을 시사했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연준은 또 다음 달부터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양적 긴축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과 주택저당증권 가운데 475억 달러 어치를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자금을 걷어들이기로 했습니다. 9월까지 단계적으로 95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월 최대 500억 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긴축은 2배 가까운 속도입니다. 올해 연간 1조 달러, 우리 돈 1200조여 원까지 자산을 줄인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economy and the country have been through a lot over the past 2 years and have proved resilient. It is essential that we bring inflation down if we are to have a sustained period of strong labor market conditions that benefit all. 그러면서 물가 안정성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를 경제 성장을 억제하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특히 경기 하강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며 쉽지 않은 과제임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축하 사절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절단에는 세컨 젠틀맨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남편 엠호프 그리고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티우 시 노동부 장관, 민주당 소속의 아미베라 연방 하원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절단장의 세컨 젠틀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취임식 열흘 뒤에 오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보통 국무장관과 국가안보보좌관, 부통령 등이 오기도 했었는데 이번 한국 방문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컨 젠틀맨이 선정이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사절단 8명 중 4명이 한국계 인사인 것이 눈에 띕니다. 한 어머니가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링랜드 의원이 의회에서 발의했던 한국전쟁 종전선언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하고 미주 지역 한인이 북녘 이산 가정과 상봉할 수 있게 돕는 법안 발의에 동참하는 등 한국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온 이에 연방 하원 의원 메릴린 스트링랜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드 킴 차관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DC 법무 차관으로 일한 바가 있고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발탁돼 현 정부 규제 의제와 환경법 집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재미교포인 이민진 작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원작 소설 파친코의 저자입니다. 파친코는 2018년 출간돼 인기를 얻었다가 최근 드라마가 공개되면서 또다시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죠. 어제 동부 서부 컨퍼런스 각각 한 경기가 있었는데 정규리그 1위에 오른 마이애미 히트 그리고 서부지구에서는 3위를 기록한 피닉스 선즈가 나란히 2연승을 거뒀습니다. 서부조에서도 1위였던 피닉스 선즈가 나란히 2연승을 거뒀습니다. NBA 플레이오프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와의 홈 경기에서 119대 103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먼저 2승을 거둔 마이애미는 2년 만에 동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마이애미는 2020년 챔피언 결정전에서 레이커스에게 2승 4패로 진 바 있죠. 마이애미는 필라델피아에서 뛰었던 지미 버틀러가 22득점을 기록하고 어제가 생일이었던 빅터 올라디포도 19득점을 누리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서부 정규 시즌 서부조 1위를 기록했던 피닉스 선즈도 댈러스 매버릭스를 안방으로 불러서 129대 109로 완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데빈 부커가 30득점, 크리스 폴이 28득점을 넣는 등 가드진의 공격력이 돋보인 피닉스는 루카 돈치치가 35득점으로 분전한 댈러스를 20점 차로 제압했습니다.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 피닉스는 2년 연속 서부지구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피닉스 선즈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밀워키 벅스에게 2승 4패로 패한 바 있죠. 올해는 과연 크리스 폴이 자신의 영원한 꿈 우승 반지를 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연속 경기를 펼쳐진 경기에서 2루타와 적시타를 터뜨리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클리블랜드와의 연속 경기 1차전 3대3으로 맞선 6회 김하성이 시즌 4번째 2루타로 장타 능력을 뽐냅니다. 김하성은 후속 타자의 안타 때 홈을 밟으면서 5대4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연속 경기 2차전에서도 김하성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1회 깨끗한 적시타로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3번의 볼넷을 얻어 4차례나 출루한 김하성. 팀은 비록 졌지만 타율이 2할 5푼 9리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어제 LA 다저스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9대1로 승리를 거뒀고 LA 엔젤스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연장 10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대5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를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KBS입니다. 후반 28분 맨시티의 마레즈가 선제골을 터뜨릴 때만 해도 경기는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1차전에서 4대3으로 졌던 레알 마드리드로선 2골 차를 뒤집기엔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 후반 45분 호드리구가 극적인 추격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호드리구가 또 한 번 날아올라 헤딩골을 집어넣자 베르나베우 경기장은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1, 2차전 합계 전적 5대5로 맞서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입했고 여기서 벤제마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벤제마는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차넣어 기적 같은 역전승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맨시티의 거짓말 같은 역전승을 거둔 뒤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은 춤을 추며 결승행을 자축했습니다. 이미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레알 마드리드는 슈퍼컵에 이어 챔스리그 결승까지 3관왕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통산 14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레알 마드리드와 7번째 빅이어를 노리는 리버풀의 결승전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2022년 5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류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뉴스 메트로의 공동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